무슨 저기 수천억 원씩이나 번 사람이 왜 저기 노숙자처럼 노숙자는 아니고 그래도 한때 번 게 있기 때문에 좀 또 돈은 있어. 어. 이런 애들을 갖다가 이게 강원랜드에 가면 예전에 내가 중소기업 사장이고 내 재산이 한 그래도 뭐 1,000억 원은 아니지만 그 100억 원 이상이 있던 양반들이 카지노에서 앵벌이 하는 사람들 반해. 강원랜드에 똑같아. 월가에도 어떻게 그런 애들이 있어. 똑같아. 그 카지노 그 강원랜드 앵벌이 예전에 한번 다 카지노 앵벌이 많이 봤죠. 그 저기 그 TV에도 많이 나왔죠 앵벌이들. 한때는 내가 말이야 저기 재산이 몇백억 자산가 했는데 여기 가서 전 재산 날리고 카지노 앵벌이로 어떻게 앵벌이로 살고 있어. 월가 앵벌이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월가 앵벌이들 갖다가 얘네들이 고용을 해요. 아니 그런 애들이 진짜 있어. 예전에 한번 그거 다큐멘터리 나왔어. 월가의 앵벌이 나왔어. 이 양반이 자수성가해서 월가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 저기 이 양반이 얼굴이 사자상이야. 사자상이 한 방을 좋아해. 얼굴이 사자상이야. 내 딱 봤는데. 아마 그 옛날에 그 저기 다큐멘터리 나왔어. 그 미국에서. 그 예전에 2000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대폭락할 때 전 재산을 갖다 다 날려먹은 애가 있어. 얘가 재산이 우리나라 돈은 거의 1조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 돈은 수천억 자산가했다고 한때. 그러니까 한번 저기 그 월가의 앵벌이 한번 나와. 근데 나중에 얘가 다 날려먹었어. 그래 나중에 뭐 하고 있냐? 피자 배달로 수천억 자산가. 그거 예전에 TV 나왔었어요. 우리나라도 TV 나왔어. 그거 잘 봐봐. 우리나라 그 TV 나왔었어. 그 2007, 8년도에 이런 일단 금융 위기 때 카지노 앵벌이처럼 어떻게 돼요? 저기 그 월가의 앵벌이도 이때 많이 나와. 막 재산이 막 1,000억 원 이상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거지가 돼버려 진짜로. 그런 애들이 나와요. 예전에 그 저기 그 월가 앵벌이 그 저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거 있어. 한번 봐봐. 이 양반이 얼굴이 사자상이야. 사자상들이 보면 한 방을 좋아해. 한 방을 딱 좋아해. 이게 목상하고 사자상하고 몇 개 상이 있어. 약간 저기 이게 승부수 기질이 있어가지고 한 방에 하다가 한 방에 다 날려먹어 얘네들이. 내가 보니까 그래. 목상들이 좀 그래. 그런 성향이 많아. 제가 발절해가지고 삼각대 안 가져와서 여기를 그냥 보면서 그냥 이렇게 촬영할게요. 저상권 이거 안 했어요. 나 저기 아파트 촬영하는 거. 예전에 한번 봐봐. 그 다큐멘터리 나왔어. 그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양반이 그 전성기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전 재산을 싹 날려먹은 거야. 생 그지가 된 거야, 진짜. 그 전에는 얼마냐? 그 전에는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억 자산가했던 걸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몇천억 자산가했어.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지가 돼버렸어, 진짜로. 그래, 저기, 나중에 부인은 그냥 저기, 매일마다 낮에는 그냥 쇼핑 다니고, 수영 다니고, 마사지 다니고 했는데, 부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족, 자식 2명이 있었던 것 같아. 애 2명이, 어린 자식 2명 있는데, 먹여 살리니까 나중에, 원래 이 양반이 격리였나? 격리로 취직한 걸로 알고 있어. 비서였나? 격리였나? 비서 격리로 이제 와이프는 취직을 하고, 이 양반은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제 할 줄 아는 게 금융이잖아. 근데 그 당시엔 금융 이쪽에서는 다 대량 해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금융업에는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일은 해야겠고 돈은 벌어야겠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격리로 취직을 한 거야 그 당시. 그리고 본인은 뭐냐? 본인은 어디서 어떻게 취직 자리가 안 생기나? 그래 뭐 하고 있냐?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이. 그 수천억 자산가가. 이거 월가 앵벌이 이게 대표적으로 그 다큐멘터리 나왔어. 월가의 앵벌이. 월가의 앵벌이 나면 아마 그렇게는 안 나오고 걔가 월가의 앵벌이야. 월가의 앵벌이들이 한 번씩 이게 나와. 사람들 잘 보면. 그게 대부분 앵벌이들이 언제 많이 나오냐? 금융 위기 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대표적인 게 미국 같은 게 언제 그때 걔 대량으로 만났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앵벌이들이 많이 탄생을 해. 월가 앵벌이들이. 코로나 사태 때는 이게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앵벌이가 거의 안 나왔어요. 자,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 주식이 어떻게 급락을 했는데 V자 반등을 했죠. 앵벌이가 안 나왔어. 앵벌이가 나오려면 쫙 내가고 L자로 좀 가야 돼. 그냥 버티다 못 버티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때 어떻게 이제 팔아. 이게 V자 반등을 해버리니까 얘네들이 다시 어떻게 숨통이 트인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V자 반등을 하면서 앵벌이가 별로 안 나왔어. 그럼 안 나왔나요? 별로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언제 많이 나왔냐? 리먼 브라더스 때 많이 나와. 그때 L자로 기었어 이게. 오랫동안 L자로 기었죠 그게.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이 버텨 바닥까지 버티면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은행이 안 봐줘. 왜? 레버리지를 겁나게 썼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겁나게 썼기 때문에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와. 그럼 그거 못 버텨. 그럼 L자로 길게 가면 그때 다 어떻게 돼? 전사를 하게 돼 있어. 그럼 그때 다 거지가 돼. 이때 이제 저기 월가 앵벌이들이 겁나게 탄생을 해. 코로나 사태 때는 별로 앵벌이가 안 나타났어. 왜? V자 반등을 해버리겠다. 그게 즉 V자 반등을 하고 L자로 한쪽 2, 3년 끌고 갔으면 어떻게 되냐? 그 미국의 그 저기 월가 앵벌이들 겁나게 또 튀어나왔어 그 당시에. 자, 내 말 잘 들어 월가 사람들. 레버리지 함부로 쓰지 마. 뒤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게 나중에 돈을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지가 좀 돈을 이게 스캘핑으로 해서 돈을 좀 벌었어. 그러면 월가로 기어 들어와 얘네들이. 그럼 거기에 정보가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막 흘러다녀요. 상상을 초월해 그 정보의 데이터 양이. 근데 어떻게 냐? 그 정보 안에 진짜도 있는데 거기에 쥐약도 같이 섞여 있어. 그럼 뭐 어떻게 되냐? 굉장히 매력적인 정보는 독이 있는 정보야. 대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정보는 어떻게 하냐? 독이 있는 정보야. 그럼 그걸 물어요, 얘네들이. 그것도 몰빵을 해서 레버리지까지 왕창 써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전재산 1,000억 원 자산가가 어때? 하루아침에 1,000억 원 자산가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생 그지가 되는 거야. 빚쟁이,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서는 거야. 얘네들이 월가 앵벌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나중에 얘네들 좀 약간 거둔다거나 걷어요 누가? 큰손 애들이. 왜? 얘네들 실력이 뛰어난 걸 알아. 얘네들이 자기 실력으로 해서 바닥에서 막 1,000억 원 이상까지 자산가를 올릴 정도면 스캘핑 실력이 뛰어나. 그럼 걔네들 스캘핑부터 시작해. 그래서 전재산 날려먹으면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이게 파산 신고를 하고 나중에 다시 이게 피자 알바나 이게 노가대 같은 걸 띄어. 아니면 너네 밑에 가지고 이게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 그걸 모아서 그거로 다시 스캘핑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서.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는 애들이 있어요. 바닥부터 올라온 애들은 한번 크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대부분.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예전에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1,000억 원 자산까지 일어놓고 어떻게 해요? 다시 노가대 뛰고 피자 배달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돈으로 스캘핑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월가 큰손 애들이 얘네들 고용을 해. 이제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 연봉을 제시를 해가지고 고용을 해요. 그럼 얘네들 월가의 큰손들 이제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하는 거야. 실력이 원체 뛰어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월가의 큰손을 벌어주면 월가 큰손들이 주가를 뛰어나왔으면 그걸 누군가 처먹어줘야 돼. 근데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미들 꼬셔서는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 애들을 속여서 그걸 갖다가 처먹게 만들어야 돼. 그럼 그 작업을 누가 하냐? 이런 삐끼 애들이 그걸 해. 월가의 삐끼 애들이 그 짓을 해. 월가의 앵벌이 애들이 나중에 월가의 삐끼로 돼,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월가의 큰 손들 하수인 노릇을 해. 그럼 어떻게요?
지가 당한 그 정보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잖아요. 그 정보를 뿌리러 또 다녀. 그걸 시켜요. 월가의 큰손 애들이. 이게 월가의 그 앵벌이 애들이 나중에 월가의 삐끼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얘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얘들 말빨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월가 이런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그 진짜 정보, 가짜 정보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양치기 소년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냐? 10개의 정보를 퍼뜨리면 9개의 정보는 진짜 정보예요. 9개는 어떻게 진심이 담긴 정보야. 얘가 퍼뜨린 게.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그게 어떻게 해요? 쥐약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확률적으로 90%가 다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월가 사람들이. 이 삐끼 애들은. 왜? 90% 10개의 정보 중에 9개에서 돈을 벌었어. 근데 한 개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치명적이야.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거. 그럼 얘네들이 그 평소에 작업을 해. 그럼 어떻게 냐? 평소에는 좋은 정보를 퍼뜨려. 이로운 정보를 퍼뜨려. 다른 투자자들한테. 그러다 나중에 뭔가 이제 월가의 큰 손들이 이제 명령 하달 내려.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고 해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 간단다. 내가 지금 테슬라 주식을 겁나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좀 약간 뛰어야 하니까 누가 좀 처먹게 좀 해라.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테슬라에 대한 정보, 사야 하겠다는 욕구를 일으키는 정보를 막 퍼뜨리고 다녀. 월가의 삐끼 애들이. 그럼 뭐 거기를 무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주식을 살 때 월가의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물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 월가의 큰 손은. 그러면 큰 자금을 굴리는 애들이 그걸 사줘야 돼. 그럼 그걸 누가 사줘야 하냐? 그럼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 애들이 사줘야 돼.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 애들이 그 정보를 믿고 어떻게 속아가지고 사줘야 돼. 씨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말했잖아요. 먼저 그 전에 9개의 정보가 진짜 정보야. 이로운 정보기 때문에 그걸 의심을 못해. 그리고 주식의 시장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나 이런 정보는 정답이 없어. 그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탓하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삐끼 애들이 그걸 해요. 작업을. 월가의 큰 손들이 그걸 시켜요. 평소에는 어떻게 돼요? 좋은 정보나 이로운 정보를 딱 퍼뜨려. 그리고 도움을 줘. 그러다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돼? 독이 든 정보를 갖다 하나 딱 넣어요. 그럼 10개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게 그거야. 이제 보통 그걸 거기다가 몰빵하고 물면 어떻게 되냐? 인생 조지는 게 이제. 이게 월가 삐끼 때, 월가 사람들 잘 들어. 당신네 돈도 아니라고 또 막 사지 말고, 고객들 돈이라고. 함부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거. 대부분 월가에 지금 큰 손들이 빠져나가려고 주식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야, 지금. 자전 매매라고 해, 그걸. 자전 매매를 계속 하면서 월가 큰 손들이 지들끼리 사고 파는 거야. 그러면서 가격을 계속 올린 거야, 주가를 지금. 자, 이거 누구 잡으려고 한 거예요?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쥐약 팔고 있는 거야. 이거 물면 뒤져 다. 지금 월가 큰 손들의 삐끼 애들이 지금 삐끼질을 겁나게 하고 다니 지금. 자, 삐끼 하면서 저 삐끼질 겁나게 다녀. 왜? 그거 속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싼 가격에 그걸 떠넘기기 주가를. 역사적으로 그게 크게 해먹었다고 하긴 근데 그게 얘냐 닷컴버블이 그게 대표적이에요.